안녕하세요. 퇴사한 정차장입니다. 퇴사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오늘도 퇴사를 꿈꾸지만 여러 이유로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가장 저를 괴롭혔던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퇴사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걸 넘어서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에 뛰어드는 큰 결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또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끝없는 자기 의심까지. 오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부모님이 정말 10원짜리까지 아껴가며 저를 공부시켜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좋은 직장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은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참 소중한 변화였거든요.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본 우리 가족은 함께 가족여행도 다녀오고요. 한 번씩 좋은 옷도 사드리고요. 외식할 때 돈 걱정 없이 조금은 편하게 마시는 것도 먹게 됐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계속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게 되니까 확실히 가정도 안정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제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으로 걱정이 되고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다른 일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말로는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퇴사를 결정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은 더 힘든 환경에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일해서 나를 먹이고 공부시키셨는데 나는 이 좋은 환경,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걸까? 이런 자책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못 버텨서 나온 게 아니라 더 잘 되려고 나온 거다.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요. 결국 퇴사를 하고 나서는 작은 성과라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이 부모님을 위한 마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이런 새로운 도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민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내가 한 푼도 못 번다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요. 퇴사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싹 다 정리해보고 한 달 예산, 1년 예산을 세세하게 계획하며 퇴사 후의 재정을 좀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퇴사 후에는 누구나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준비되는 시간과 기회가 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퇴사 후에 나와보니 예상보다 돈이 쑥쑥 나가더라고요. 특히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것저것 배우는 데만 저도 지금까지 약 2,500만 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퇴사 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단순히 생활비만 고려할 게 아니라 배움과 성장에 드는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지출들을 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받아들이면서 좀 조급함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덜컥 마음이 내려앉게 만드는 이 불안감이었는데요. 퇴사를 고민할 때 한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렇게 망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심지어 그쯤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주를 봤는데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직도 한 번씩 생각나서 마음이 좀 찜찜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 없어질 때 퇴사했어요. 신기하게도요, 많은 책을 읽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수록 제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퇴사를 생각할 때 덜컥 겁이 나지 않게 됐을 때 저 스스로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단단하게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퇴사 후의 삶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마인드셋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회사를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소개할 이 타이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하지? 한순간에 별 볼 일 없어지는 사람이 된 느낌도 들고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뭘 보고 좋아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회에서 회사라는 울타리는 나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 다녀요? 라는 이 한마디로 내가 설명이 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난 뒤에 진짜 나 자신으로 나를 소개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설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걸 찾는 때까지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틸 단단한 뚝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란 걸 조금씩 깨닫고 있거든요. 이 퇴사라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고민과 두려움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퇴사를 하든 안 하든 이 회사라는 옷을 벗은 나 자신을 알아가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연습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회사 속에서도 단단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회사 밖에서도 나만의 멋진 매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것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면서 제가 해왔던 고민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